혹시 여러분은 밤에 자다가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서 벌떡 일어나 본 경험 있으신가요? 특히 종아리 뒤쪽이 뻣뻣하게 당기면서 숨이 막힐 정도로 아픈 경우 말이지요. 이 고통은 겪어본 사람만 압니다. 한밤중에 찾아오는 극심한 통증 때문에 잠을 설치는 경우도 많고, 심한 분들은 매일같이 반복되기도 하지요. 60대, 70대, 80대 시니어분들께 이 다리쥐 현상은 매우 흔한 문제입니다. 단순히 나이 탓만이 아니라 근육, 혈관, 신경, 수분 대사 모두가 서서히 약해지는 나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다리에 쥐가 났을 때 딱 3초 이곳만 눌러주면 풀린다더라. 과연 사실일까요? 그 이야기를 풀어가기 전에 먼저 왜 시니어분들 다리에 쥐가 자주 나는지 그 이유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의학적으로 쥐가 나는 현상은 국소적 근육 경련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근육은 신경에서 전해지는 전기 신호에 따라 수축하고 이완하는데, 어떤 원인으로 신호가 꼬이거나 전해질 균형이 무너지면 근육이 갑자기 강하게 수축하면서 제대로 풀리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쥐, 즉 근육 경련입니다. 쥐가 잘 생기는 대표 부위는 종아리, 특히 장단지 근육이라 불리는 비복근 부위입니다. 왜 하필 종아리일까요? 그 이유는 종아리가 우리 몸에서 혈액을 심장으로 되돌려 보내는 펌프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온몸의 혈액이 중력에 의해 아래로 쏠리는데 종아리 근육이 움직여 줘야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그만큼 종아리가 피로를 많이 받고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면 가장 먼저 신호가 오는 곳이지요. 시니어분들이 다리에 쥐가 잘 나는 이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 근육량 감소입니다. 우리 몸은 40대 이후부터 해마다 근육이 줄어듭니다. 특히 60세가 넘으면 근감소증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근육이 빠르게 소실됩니다. 하체 근육은 체중을 지탱하고 걷기, 서기 같은 기본 동작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곳이 약해지면 작은 자극에도 쉽게 경련이 생깁니다. 둘째, 혈액순환 저하입니다. 젊을 때는 혈관이 탄탄하고 혈액 흐름이 원활하지만 나이가 들면 혈관 탄성이 떨어지고 혈관 내벽에 노폐물이 쌓이면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해집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같은 질환이 있는 분들은 다리 끝까지 혈액이 잘 공급되지 않아 근육이 쉽게 경련을 일으킵니다. 셋째, 전해질 불균형입니다. 근육은 전기 신호에 따라 움직이는데 칼슘,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 같은 전해질이 그 신호를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땀을 많이 흘리거나 수분 섭취가 부족하거나 또는 이뇨제 같은 약을 오래 복용하면 전해질 균형이 깨지고 경련이 잘 생깁니다. 넷째, 신경 전달 문제입니다. 척추 질환으로 신경이 눌리거나 당뇨병으로 말초신경이 손상된 경우 신경이 잘못된 신호를 보내 근육이 원치 않게 수축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오래된 당뇨 환자분들이 밤마다 종아리 쥐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째, 생활 습관입니다. 오래 서 있거나 한 자세로 앉아 있는 분들, 갑자기 무리해서 운동을 하거나 평소 걷기와 스트레칭이 부족한 분들도 밤에 다리에 쥐가 잘 납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60세 이상 시니어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한 달에 최소 한 번 이상은 다리에 쥐가 나는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 깊은 잠에 빠졌을 때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혈액순환이 가장 느려지고 체온이 떨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그래서 내가 밤마다 쥐가 나는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맞습니다. 다리에 쥐는 결코 특별한 병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 누구나 겪는 흔한 현상입니다. 다만 그 빈도와 강도가 문제일 뿐이지요. 그렇다면 쥐가 났을 때 우리가 바로 할 수 있는 응급처치는 무엇일까요? 첫째, 발가락 스트레칭입니다. 쥐가 났을 때는 다리를 곧게 뻗은 상태에서 발끝을 천천히 몸쪽으로 당기세요. 종아리 근육이 뻣뻣하게 당기는 느낌이 들어도 그대로 20초, 30초 버텨주시면 근육이 서서히 풀립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권장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둘째, 마사지입니다. 손바닥으로 종아리를 아래에서 위로 부드럽게 주물러 주세요. 특히 아픈 부위를 엄지손가락으로 꾹 눌러주면 근육이 이완되면서 통증이 완화됩니다. 마사지와 스트레칭을 동시에 하면 효과가 더 큽니다. 셋째, 온찜질입니다. 쥐가 풀린 뒤에도 근육이 뻣뻣하다면
따뜻한 수건이나 찜질팩을 올려놓으세요. 혈액순환이 개선되면서 근육 회복이 빨라집니다. 넷째, 수분 보충입니다. 쥐가 자주 나는 분들은 평소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에 1.5리터 이상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좋고, 특히 잠자기 전에는 한 컵 정도 드시면 야간 경련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응급대처법인데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3초 지압이라는 방법에 관심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단순하고 간단해 보이기 때문이지요. 딱 3초만 누르면 풀린다 라는 말. 과연 그 속설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정말 우리 시니어분들이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방법일까요? 이제부터는 바로 그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쥐가 났을 때 특정 부위를 꾹 눌러주면 풀린다는 속설. 바로 3초 지압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랜 전통 요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오래전부터 다리 경련을 완화하는 경혈 지점이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발바닥의 용천혈, 종아리 뒤쪽의 승산혈, 그리고 손가락 끝에 위치한 소택혈 같은 자리입니다. 옛사람들은 이 부위를 강하게 눌러주면 긴장된 근육이 풀린다고 믿었고,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그렇게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3초만 누른다는 표현은 실제 연구와는 조금 다릅니다. 의학 논문에 따르면 보통 30초에서 길게는 2분 정도 지속적으로 압박해야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다만 순간적으로 강하게 자극을 주었을 때 신경 전달이 바뀌면서 바로 풀린다는 체감이 생기기도 하니 이것이 단순화되어 3초 지압이라는 말이 생겨난 것이지요. 실제로 몇 가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2017년에 발표된 해외 연구에서는 야간 다리 쥐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승산혈과 용천혈을 지압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한 달 뒤 환자들의 경련 빈도와 강도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2024년 국내에서 발표된 임상시험에서는 혈액투석 환자들을 대상으로 침 치료를 했습니다. 그 결과 침으로 경혈을 자극받은 그룹은 경련의 횟수와 지속 시간이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즉, 경혈 자극이 근육 경련을 완화하는데 실제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생긴 것이지요.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따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께서 집에서 바로 해보실 수 있는 응급지압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가락 스트레칭과 함께 승산혈 지압하기. 쥐가 났을 때 다리를 곧게 뻗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세요. 그 상태에서 종아리 뒤쪽, 무릎 아래와 발목 중간쯤 근육이 움푹 들어간 부위를 엄지로 눌러주세요. 이 자리가 바로 승산혈입니다. 스트레칭과 지압을 동시에 하면 근육이 더 빨리 풀립니다. 두 번째, 발바닥 용천혈 지압하기. 발바닥 정중앙에서 조금 앞쪽, 발가락과 발꿈치 중간쯤 되는 곳이 용천혈입니다. 엄지손가락으로 강하게 꾹 눌러주세요. 3초만 해도 시원하다는 느낌이 있지만 실제로는 30초 이상 눌러주는 것이 좋습니다.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근육이 서서히 이완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손소택혈 지압하기. 쥐가 났을 때 손 새끼손가락 끝, 손톱 모서리에 있는 소택혈을 눌러보세요. 작은 혈자리지만 신경 자극을 통해 종아리 근육 경련이 완화되는 경험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압법은 특별한 도구가 필요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바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3초라는 단순한 시간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짧게 눌러도 순간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꾸준히 30초 2분 정도 지압을 해주는 것이 의학적으로 권장되는 방법입니다. 한편 서양의학에서도 지압과 스트레칭이 실제로 효과가 있다고 인정합니다. 하버드 의대 건강 칼럼에서는 야간 다리 쥐 환자에게 쥐가 났을 때 발가락을 몸쪽으로 당기고 그와 동시에 종아리 근육을 마사지하라 라고 권장합니다. 이는 근육이 강하게 수축할 때 반대 방향으로 늘려주면 신경과 근육이 다시 정상적인 리듬을 되찾기 때문입니다. 또한 종아리 근육은 혈액순환을 돕는 펌프 역할을 하므로 마사지와 지압을 통해 혈액이 다시 잘 돌게 되면 경련도 자연스럽게 풀리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쥐가 나는 것이 단순히 불편한 증상이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이 부족하다든지, 수분이 부족하다든지, 혹은 당뇨나 신장 질환이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압은 응급처치일 뿐,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생활습관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니어분들이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자기 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세요. 종아리 근육을 벽에 기대어 늘려주는 동작만 해도 야간 경련이 크게 줄어듭니다. 둘, 충분한 수분을 드세요. 특히 밤에 주무시기 전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면 수분 부족으로 인한 경련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셋,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을 챙기세요. 바나나, 시금치, 견과류, 콩류는 근육과 신경의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넷, 따뜻한 족욕을 하세요. 자기 전 발을 따뜻한 물에 10분 정도 담그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근육이 풀려서 쥐가 덜 납니다. 여기까지 살펴보면 3초 지압이라는 말이 완전히 근거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더 긴 시간과 생활 관리가 필요하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즉, 짧은 지압은 순간적인 응급요법, 그리고 평소 스트레칭과 영양 관리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이지요. 이제 마지막으로 3부에서는 시니어분들의 실제 사례와 특히 당뇨, 고혈압, 신장 질환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다리에 쥐가 났을 때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또 어떤 생활 습관이 도움이 되는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쥐가 났을 때 3초 지압은 응급요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꾸준한 스트레칭과 생활 관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시니어분들이 실제로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건 예방 습관입니다. 쥐가 생긴 뒤가 아니라 애초에 잘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최선입니다. 첫째는 매일 스트레칭입니다. 자기 전 종아리 스트레칭을 5분만 해도 밤에 쥐 나는 빈도가 크게 줄어듭니다. 벽에 손을 짚고 다리를 뒤로 뻗은 뒤 뒤꿈치를 바닥에 붙이고 몸을 기울이세요. 종아리 뒤가 당기는 느낌이 오면 30초 유지하고 반대쪽도 해줍니다. 이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예방 효과가 큽니다. 둘째는 수분 섭취입니다. 시니어분들 중에는 밤에 화장실 때문에 물을 적게 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수분 부족은 다리에 쥐 나는 흔한 원인입니다. 저녁에 과하게 마시는 건 피하되 잠들기 전 따뜻한 물 반 컵 정도는 꼭 드시길 권합니다. 셋째는 영양 관리입니다. 근육과 신경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칼륨, 마그네슘, 칼슘이 충분히 필요합니다. 바나나, 아보카도, 시금치, 견과류, 두부, 멸치, 이런 음식을 식단에 자주 포함시키세요. 특히 70대 이후에는 식사량이 줄어 영양 불균형이 생기기 쉽습니다. 필요하다면 의사와 상의 후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넷째는 혈액순환 관리입니다. 가만히 앉아만 있지 말고 하루 30분 이상은 걷기 운동을 하세요. 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 불릴 만큼 혈액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걷기를 통해 종아리를 자극하면 혈액이 심장으로 잘 올라가고 쥐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다음은 특별히 주의해야 할 분들입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말초신경 손상으로 쥐가 자주 납니다. 이 경우 혈당 조절이 최우선입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신경 손상이 늦춰지고 경련도 줄어듭니다. 고혈압 환자분들은 혈관 건강이 나빠져 혈액순환이 떨어집니다. 특히 이뇨제를 복용하면 칼륨이 소변으로 빠져나가 전해질 불균형이 생깁니다. 따라서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 칼륨 섭취를 보충해야 합니다. 신장 질환 환자분들은 수분과 전해질 대사가 불안정합니다. 이 경우 바나나 같은 고칼륨 음식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담당 의사의 지시에 맞춰 식단과 약물을 관리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72세 김모 어르신은 밤마다 종아리에 쥐가 나서 잠을 설쳤습니다. 검사해보니 혈압약 영향으로 칼륨 수치가 낮았습니다. 약을 조정하고 바나나와 시금치를 꾸준히 드시니 한 달 만에 쥐 나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 68세 박모 어르신은 밤에만 유독 쥐가 잘 났습니다. 알고 보니 저녁마다 TV를 오래 보며 한 자세로 앉아있는 게 문제였습니다. 이후 하루 30분 걷기를 하고 자기 전 스트레칭을 습관화하니 밤에 쥐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쥐가 나는 것은 근육, 혈액, 신경,
전해질이 균형이 깨졌다는 신호입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고 종아리와 발바닥 혈자리를 지압하세요. 근본적인 해결은 평소 스트레칭과 충분한 수분, 균형 잡힌 식단과 꾸준한 걷기에 있습니다. 특히 당뇨, 고혈압, 신장 질환 환자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3초 지압은 순간적인 응급요법일 뿐, 쥐를 예방하는 진짜 비결은 생활 관리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 주변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